안녕하세요. 토킹 럭트스 토닥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나르들을 잘 알아보시고 미리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와 정서적 피해를 당하지 마시라고 영상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한마음으로 모여서 저희 토닥 채널을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셔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승승장구할 수 없는 따뜻함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만약 내 예비, 시부모, 장인, 장모가 너시스트라면 남친, 여친과 결혼을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헤어지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너시스트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세요. 아직도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히 부모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잖아요. 손주, 소녀 양육에도 조부모가 깊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자녀 측에서 정기적인 생활비를 부모에게 드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시면 성인 자녀들을 서포트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요. 가족 내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부부 둘만의 생각만큼이나 시부모, 장인장모의 입김이 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르 시부모, 장인장모의 횡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외국에 비해서 그 수도 많고 피해 정도도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저도 워킹맘으로서 주은이 양육에 있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주로 시어머님이 주은이 케어를 많이 도와주셔서 매일 컨택이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이사나 이직 같은 중요한 사안들도 늘 상의드리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나르 시부모에게 받는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제 상황에 대입을 하게 됐는데 저도 거의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부모님이 나르였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싶어서 환자분들의 얘기에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또 나르라고 본인들 손주를 못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르 조부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부모들도 정말 많고요. 또 배우자의 부모가 나르인 경우 나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원가족, 특히 내 부모도 영향을 적지 않게 받거든요. 지원쌤 말대로 손주, 손녀를 공동 육아하다 보면 사돈 어른 간 직접 컨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나르들은 또 경쟁심이 강하고 항상 이기고 싶어하고 상대보다 우월해 보이고 상대를 누르고 싶어하기 때문에 저는 나르 시어머니가 장모가 손주, 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아들에게 장모 욕을 하고 이간질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봤어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귀하게 키운 내 딸이 또는 아들이 정말 건강하지 않은 정서를 지닌 집에 시집 장가를 가서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귀하게 여김에 받기는커녕 뭐 갑질, 무시, 폭언, 뭐 부부 사이 이간질 등 이런 취급을 시부모나 장인 장모한테 받으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룰 질문은 특히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아주 중요해요. 나르를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로 만나면 부부 당사자들은 물론 손주, 손녀 그리고 내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저의 생각을 얘기 드리기 전에 두 분 선생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만약 내가 장기간 여러 번의 연애 끝에 꿈에 그리던 나의 배우자감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건 가정이니 남자친구는 나르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나르는 아니에요. 오히려 나르 부모 밑에서 더욱 성숙하고 배려심 깊고 따뜻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우리 가족에게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서로 너무 친밀해졌고 이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한껏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비 시부모와 처음 만났는데 두둥! 시어머니는 너무 고압적이고 거만하고 차갑고 시아버지는 완전 동떨어져 있는 느낌? 첫 만남부터 쎄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후 예비 시부모와 만남을 반복할 때마다 점점 예비 시어머니의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엄청나게 건강하지 않은 측면들이 점점 드러나고 자세한 모습은 저희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남자친구의 성장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듣다 보니 정말 시어머니가 빼박 나르인 거죠. 우선 지원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좀 괴롭네요. 무섭고. 근데 제 주변에도 이런 상황을 자주 봤어요. 저는 근데 우선 예비 남편, 즉 남자친구가 어떤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이 원쌤 가정대로 나르는 아니지만 골든차일드 쪽이었고 나르 시어머니와 본딩이 꽤 되어 있었고 본인은 엄마에게 늘 최고의 대접만 받아왔어서 자기 엄마가 이상하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어머님에 대한 불편한 점을 얘기했을 때
아니야, 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엄마가 성격이 좀 강한 것 뿐이야. 이런 반응이면 내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결혼에 대해서는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30년 이상 자신의 나를 엄마가 성격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감지를 못했다면 아마 결혼 후에도 엄마가 나르라는 인식이 생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그만큼 나를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어려울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뭐 우리 이전 나르시시스트를 꿰뚫어보는 사람들의 특징 영상에서 나온 원쌤 친구분 같은 사람이라면 결혼 진행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남자친구가 이미 이전부터 자기 엄마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모를지는 몰라도 나는 우리 엄마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껴왔어. 뭐 철들고 나서부터는 엄마가 너무 불편해서 항상 내가 거리를 뒀었지. 그래서 돈 벌기 시작하면서 집을 나와서 자취를 시작했어. 결혼 후에도 되도록 엄마와는 거리를 둘 거야. 이런 입장이고 남자친구가 결혼 후에 나를 엄마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서면 결혼을 진행하는 쪽으로 마음이 좀 더 기울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한 시부모 밑에서 부부가 또는 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못 받을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크겠지만 시어머니보다도 남편이 사실은 훨씬 중요한 존재이고 남편만 생각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전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승연쌤은요? 저 아시죠? 겉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은 저는 이제 단칼 같은 면이 있다는 거. 저는 제가 나르에 대한 이 모든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나르다. 아니면 뭐 둘 다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그럼 가슴은 아프겠지만 저는 단칼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이전에 내연 나르 남친의 뭐 외연 나르 엄마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확고할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남친이 내연 나르 성향이 이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헤어지는데 가장 크게 한몫을 하기는 했지만 남친이 나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남친의 나르 엄마 때문이라도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그 나르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만행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좀 등골이 오싹한데 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횡포를 부릴 수 있으면 결혼 후에 또 뭐 이제 특히 손주까지 낳으면 얼마나 또 많은 괴롭힘을 저에게 선사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남자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르라는 것이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뭐 오히려 본인은 피해자인데 제가 이제 떠남으로써 이중 피해를 당하는 격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또 옅어지는 것이고 저도 남자친구도 언젠가는 또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나르 시어머니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만행도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남편이 아무리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도 애가 태어나면 연락을 완전히 끊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아까 지원쌤 얘기대로 뭐 본인의 피가 섞인 손주를 아예 못 보게 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없으면 모를까 손주가 태어나는 한 그 끈은 끊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예 이민을 가버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헤어진다의 한 표입니다. 원쌤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실은 두 분의 얘기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경우가 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케바케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를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거리두기잖아요. 만약 내가 결혼하고 난 후 나를 시어머니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쌤이 언급한 부분, 즉 남편이 자신의 엄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또 취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제 주변에도 나르 시어머니 밑에 두 형제가 있는데 각각의 며느리들이 당하는 고통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요. 엄마의 건강하지 않는 측면에 대한 인지가 있는 아들은 확실하게 엄마와 자신의 부인을 분리시키고 엄마가 부인을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반면 인지가 없는 아들 쪽은 오히려 주위에 아무도 없는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며 본인 부인에게 며느리 역할 두 명분을 강요하고 결국 나르 시어머니에 대한 이슈가 부부 사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나르 시어머니 밑이지만 각각의 며느리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승연쌤 말대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로 남편 본인은 인지가 있어서 거리두기를 하려고 했지만 정황상 나르 시부모, 장인 장모와 엮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남사친 부인도 나를 엄마에 대한 인지가 깊어서 거리두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불사 부인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거의 일상생활이 힘든 데다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도움이란 도움은 다 필요해서 결국 나르 장모와도 다시 자주 볼 수밖에 없게 됐는데, 친구가 부인이 아픈 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 나르 장모가 옆에서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들 때문에 정말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이고 이직이든 친구를 사귀는 경우이든 내가 선택해서 나르를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일 때는 아무리 내가 이미 상대 나르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그 상황을 잘 매니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들어도 막상 부딪히면 내가 예상치 못한 또 감당이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내리시기 바래요. 옛속담에도 무서운 곳에서 겁 나온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나르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을 내가 스스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불 속에 들어가면서 타지 않을 것을 바라는 것과 비슷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다룬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